보이시나요? 유튜브각.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폴드 5G 언박싱이 아닌 해체쇼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은 해체쇼가 되었어요. 왜냐면 갤럭시 폴드를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폰이기도 하고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2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선뜻 쉽게 분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차를 타다가 폴더를 한번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여기 모서리가 찍혀서인지 뒷판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뒷판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만지다 보니까 금이 더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금 뒷판만 깨졌지 나머지는 모두 다 멀쩡해요. 커버 디스플레이도 흠집 없이 모두 멀쩡하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모두 문제없이 잘 돼요. 힌지도 사용하면서 생긴 지문 빼고는 모두 다 멀쩡하게 되어 있어요. 케이스 없이 생폰으로 쓴 것 치고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뒷판만 교체하는 데는 약 한 37,000원,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 든다고 해요. 폴더를 구입하고 나서 케이스와 보호필름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폰은 몇 번 깨져본 것 같은데 갤럭시는 처음이에요. 이전에 쓰던 갤럭시 S10도 얘도 케이스 없이 썼거든요. 생활 흠집 빼고는 되게 깨끗해요. 요즘은 또 노트 10을 자주 쓰는데 얘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여기 필름도 안 뗐네. 참고로 갤럭시 폴드 수리비는 이전 스마트폰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삼성 센터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전담으로 고치는 센터로 보내게 되면 시간은 한 5일 정도 걸리지만 가격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건 센터 기준 가격인데 뒷판은 부품만 37,000원, 여기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는 99,000원. 자, 그럼 이제 분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원을 끄고 유심을 항상 먼저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접어서 분해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렇게 분해를 따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임의로 분해했을 경우에는 수리를 보증받지 못하며 무조건 유상 수리입니다. 여기 있는 커버를 벗겨줘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들은 나사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라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강하게 흡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 그냥 분해를 했고 여기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는 열을 가해서 헤라를 이용해 끝부분에 놓고 이렇게 조심히, 특히 얘는 디스플레이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히 뜯어줘야 돼요.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요 캡을 제거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커버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살짝만 힘이 가해져도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은 삼성은 이렇게 블랙으로 된 보드를 쉽게 보기 힘든데 블랙으로 되어 있고 2018년 12월 13일 이때 이거를 만들었거나 개발을 완료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부터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것부터 분해를 해줄 건데 폴드는 좀 비싸니까 손으로 직접 열어주겠습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가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밑에 하단에 있는 스피커 모듈이 분리되게 됩니다. 얘는 딱 스피커만 현재 위치해 있고 폴드는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모듈도 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트 10을 분해하면서 여기 파란색 막 안에 이 흰색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흰색 알갱이의 정체는 스피커입니다. 얘는 폼 소재의 알갱이인데 스피커 안에 공기를 분산시키고 밀도를 낮게 해서 실제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 부품이 더 있는데 이거는 쉽게 분리되지 않고 아마 진동 모듈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사들을 검정색 플라스틱을 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구조를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위쪽에도 이렇게 하면 여기는 통화를 위한 수화부, 그리고 여기는 근접과 조도 센서가 있죠. 뒤에는 수화부 모듈, 여기는 아까 밑에서 봤던 것처럼
위쪽에도 동일하게 이런 큰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좀 다르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크기가 큰 걸 봐서는 갤럭시 폴드의 소리가 좋은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폴드를 분해하면서 부품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위너, 여기도 위너, 여기도 위너, 위너. 유독 갤럭시 폴드만 위너라는 글자가 자주 보여요. 이 위너가 뭐냐? 갤럭시 폴드의 프로젝트명입니다. 폴드를 개발하면서 썼던 프로젝트명이 위너 프로젝트인 것이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겠다는 것을 이 위너 프로젝트, 부품 곳곳에 위너라는 글자를 쓴 걸 보면 삼성 내부에서도 자부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브 보드로 되어 있고 모델명가 2019년 2월 22일로 적혀 있는데 사실 폴드가 좀 빨리 출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월로 찍혀 있지만 지금은 이 보드를 제외하고 디스플레이와 힌지 등을 수정해서 새롭게 출시한 버전이죠. 이거는 이미 2월에 생산되었고 따로 수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은 쉽게 분리해줄 수 있고 밑에 리본 케이블과 함께 붙어있는 보드는 진동 모듈과 연결해주는 건데 옆면에도 작은 보드가 있고 이 서브 보드를 제거하면 짠! 오른쪽에 있는 서브 보드를 이렇게 여기 케이블을 제거하면 여기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 여기는 커버 디스플레이에 붙어있는 전면 카메라입니다. 이것 역시 전면 셀프 카메라이기 때문에 OIS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위너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면 카메라는 하나 빼고 삼성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은 2135mAh. 노트 10을 분해했을 때는 한자로 LG셀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얘는 완전히 삼성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오른쪽은 여기 있는 케이블을 통해 왼쪽과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동그란 코일, 얘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고 무선 충전 배터리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노트 10에서 보지 못한 밑에 하나 더 이제 패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NFC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살 잡아 당겨주면 이제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못 튀게 되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없거나 효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따로 연결된 부분 없이 플라스틱 커버와 함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무선 충전 패드가 기존 스마트폰에는 다른 부품처럼 리본 케이블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따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접점이 있고 이 접점이 여기와 맞닿게 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노트 10처럼 하단과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섭 코리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하단에 있는 모듈도 플라스틱 커버 안에 또 모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테나도 따로 왼쪽으로 빼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케이블은 그냥 이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부품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USB Type-C를 사용한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씩 나와 있는 건 프레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면 하나씩 뜬금포로 라인이 있거든요. 요거는 폴드뿐만이 아니라 노트 10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연띠가 있습니다. 금속 소재의 프레임을 쓴 스마트폰들이 모두 쓰고 있고 이 라인이 있어야만 통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부품은 마이크입니다. 여기서 또 보이는 것이 배터리가 2100mAh가 탑재되어 있고 왼쪽 배터리가 오른쪽 배터리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삼성 배터리를 사용했고 분리는 쉽게 이렇게 케이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문인식 센서 버튼, 여기에 프로세서와 램과 스토리지가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카메라 있는 부분에 밑에는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도 모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뒷판에도 살짝 불투명하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추정을 해보자면 조도 센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케이블들을 이렇게, 요 케이블은 오른쪽에 있는 모듈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윗부분에
전면 셀프 카메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뺐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어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카메라 역시 1000만화소 그리고 800만화소 심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 위에도 이제 위너 프로젝트 글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시리즈를 최근에 분해하다 보면 나사 끝쪽에 파란색 접착제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전자 제품들도 간혹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처음 부품을 조립할 때 꽉 물리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에서는 이 페인트가 묻은 나사는 수리를 하게 되면 폐기하고 새로운 나사로 쓰는 걸로 알아요. 즉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죠. 물론 조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방수라든지 아니면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에 접착제를 쓰는 것이죠. 이제 240만원짜리 폰에 이제 메인보드를 분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메인보드를 적출하고 나니까 두 개의 카메라 옆에 근접과 조도 센서가 있고 여기가 마이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폴드에 있는 노치가 꽤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이걸 삼성이 최대한 줄이려고 했으면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접 조도 센서인데 여기 아까 말했던 카메라 LED 플래시 옆에 있는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카메라에 있는 부분을 보면 금속 소재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그냥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돌토돌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 파이프가 있죠. 요거는 프로세서로부터 나오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고 이 히트 파이프 안에도 조그마한 냉매가 있어서 기어와 액화를 반복해서 빠르게 열을 전달합니다. 80.4라는 문구가 있어요. 요거는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캡을 드러내게 되면 512GB의 스토리지, 12GB의 램,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벗기게 되면 메인보드를 새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벗길 수 없어요. 만약 이 보드가 고장 났을 때의 비용은 51만 7천원입니다. 노트 10에서 본 것처럼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OIS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망원 카메라입니다. 여기도 OIS를 지원하는 메인 광각 카메라이고 초광각은 따로 OI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움직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메인 카메라의 특징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을 두 개로 가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카메라 모듈도 세 개가 모두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게 되면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카메라 모듈이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광각과 망원이 합쳐져 있고 초광각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서멀 패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체에 있는 베이퍼 챔버와 함께 연결되어서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노트 10 때는 조금 더 물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폴드는 좀 단단한 서멀 패드를 사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폴드의 기판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다른 것보다 기름에 한번 적셔진 것 같은 비 오는 날 바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폴드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분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석처럼 붙거든요. 여기 자석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 자석. 이 자석은 꽤 강한 자석으로 되어 있고 자석이 왜 있냐면 폴드를 닫을 때 이렇게 양쪽이 자석으로 붙는데 왼쪽 한 개 오른쪽 한 개, 이 자석으로 폴드가 붙는 거예요. 사실상 센터에서 수리를 했을 경우 여기서 최대한 배터리만 따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와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나와서 교체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힌지 사이로 케이블도 지나가고 힌지를 분해해보고 싶은데 힌지까지 분해하면 완전히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는 65만원, 힌지 교체 시 21만 3,500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어쩌면 두 개의 디바이스를 한 개의 스마트폰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폴드폰. 다른 스마트폰을 분해했을 때보다 이번이 좀 더 재밌어요. 이번에는 조립하는데 몇 분이면 되지?